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된 광고 컨설팅 4팀 최조원 김민준입니다. 와. 맨날 라이브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박수를 치는 것 같은데 민망해서 그래요. 맞아요. 네. 아무튼 오늘 저희 이제 주제를 좀 보고 들어오셨을 텐데 오늘은 이제 메타 광고 효율 제대로 뽑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광고라는 게 이제 정해진 건 없잖아요. 맞죠. 정답은 없죠. 그쵸.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면 뭐 로아스 뭐 몇 퍼센트 보장 뭐 이렇게 보장되는 광고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마다 아니면 전략에 따라서 세팅하는 법은 뭐 계속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기존에 뭐 진행했던 것들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들 이런 것들 토대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사실 메타하면 말할 게 너무 많기는 해요. 맞아요. 너무 그쵸. 아무것도 네. 말씀드려야 될지. 그쵸. 근데 이제 가장 뭐 메타 하면 딱 생각나는 그게 있잖아요. 저희가 메타가 이제 메타 하면은 사실 머신러닝 기반으로 돌아가는 매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죠.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머신러닝 최적화라고 하면 머신러닝에 대해서 머신러닝. 말씀을 드릴게요. 머신러닝 사실 뭐 대부분 알고 계시긴 할 텐데 한번 먼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머신러닝이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메타 광고에서 머신러닝을 성과를 높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학습하는 거죠. 네, 그죠,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트 단위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캠페인이 점점 잘 돌아가게 만들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사실 그냥 딱 보는 글자 그대로 그냥 머신 러닝 그냥 맞아요.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알아서 AI 기반으로 해서 쭉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되고 안 되고의 성과에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성과에 큰 차이가 있죠. 이게 보통 7일 동안 한 50건의 전환이 있으면 머니러닝이 제대로 학습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광고가 조금 더 타겟에 맞춰 최적화되기 맞아요. 때문에 성과가 조금 확 올라갈 수 있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실제로 저는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진짜 7일 동안에 50건이라는 전환 수가 발생을 해야 그때부터 머신러닝이 됐다라고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쪽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그 초반에는 아무래도 학습을 하는 동안이다 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막 인정할 수 있죠. 이날은 뭐 로아스가 300% 나왔다가 갑자기 어떤 날은 뭐 로아스가 80%, 90%훅 하락했다가 갑자기 다음날 또 잘 나오고 또 안 나오고 이런 반복이 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거는 업종마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과가 불안정하고 근데 이제 이게 머신러닝이 딱 되고 학습이 완료가 되고 최적화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진짜 정말 말도 안 되게 안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큰 시너지가 나기는 하거든요. 기존에 왔다 갔다 이런 좀 그래프를 보였다면 이후에는 이게 학습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좀 꾸준히 안정적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거를 좀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는 학습. 사실 이게 머신러닝이 아무리 뭐 이제 7일에 50건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이후에는 굉장히 크게 시너지를 발휘한다라고 해도 사실 이 50건이라는 게 굉장히 좀 많은 숫자이긴 하잖아요. 네, 세트 단위에서 예를 들어 50건이면은 7일에 50건이면은 거의
하루로 치면은 이제 그냥 1일 평균 전환이 7건? 네 7건에서 8건. 맞아요. 요 정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진짜 그렇죠. 실제로 진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산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적당한 뭐 한 세트당 해서 뭐 2, 3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뭐 요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정도로 많이 그렇게 발생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머신러닝을 좀 최적화하려면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좀 광고 성과가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좀 이제 여러 방면에서 좀 같이 계속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약간 타겟팅 전략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타겟팅 전략에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상세 타겟팅, 네. 그리고 또 맞춤 타겟팅,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사 타겟팅.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상세 타겟팅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이거 차례대로 좀 쓱 설명해드리면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상세 타겟팅은 성별, 그리고 나이, 관심사, 구매 행동 같은 걸 기준으로 약간 잠재 고객들을 약간 세분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약간 예를 들면 20, 30대 여성 중에서 특정 제품에 관심을 가진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약간 골라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 막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 제품이 예를 들어서 뭐 의류다, 운동복이다, 아니면은 스포츠웨어나 아니면 뭐 러닝복, 러닝화 이런 쪽이라면 뭐 러닝 관심사 타겟한테 노출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좀 그냥 가장 크게는 성별, 나이, 네, 연령, 그리고 관심사, 네, 이렇게가 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 맞춤 타겟팅을 설명해드리자면 네. 이제 웹사이트에서 방문자들의 행동을 추적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누가 이 페이지에 얼마나 봤는지, 장바구니에 뭘 담았는지, 그리고 구매를 했는지 등을 기준으로 최대 180일까지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데이터를 보고 이제 맞춤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사실 다양하잖아요. 네. 저희는 오늘 좀 특히나도 이제 저희는 오늘 이커머스 쪽을 좀 중심으로 아무래도 저희가 좀 이커머스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좀 잡아서 좀 초점을 두고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방문, 그리고 뭐 페이지 뷰, 컨텐츠 뷰, 그리고 장바구니, 구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등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최대는 저희가 뭐 180까지 180.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사실 맞춤 타겟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계정도 저희가 활용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 저희 뭐 광고나 아니면 저희 그 계정에 좀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이제 광고 같은 게 가능해서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주로 리타겟팅에 많이 좀 활용을 하죠. 이거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처음 완전히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한 번도 유입이 없었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신규 고객들한테 광고를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 페이지에 뭐 한 번쯤은 방문하거나 아니면 한 번쯤 뭐 컨텐츠를 보거나 장바구니 담는 등의 뭐 이런 액션들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더 광고를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실히 이미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의 액션을 했다는 거는 진짜 당연히 이 방문이랑 페이지 뷰, 컨텐츠 뷰, 뭐 장바구니 이런 것들의 깊이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장바구니에 담은 사람이랑 단순히 방문만 하고 나간 사람이 사실 같다고 표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거나 또 좀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면은 실제로 좀 클릭률도 굉장히 높고 전환율도 굉장히 높아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뭐 이커머스 쪽 하신다고 하면은 리타겟팅은 정말 소액으로라도 좀 꾸준히 들고 가는 편이죠. 이런 맞춤 타겟팅 좀 잘 활용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전환율이 클릭률이 높은. 네, 그리고 그다음
거의 유사 타겟팅도 설명을 드릴 건데 맞춤 타겟을 기반으로 약간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거든요. 이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최근 30일 안에 구매한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이에요. 맞아요. 좀 이 방식이 되게 효율이 좋거든요. 요즘 유사 타겟팅으로 유사 타겟으로 요즘 굉장히 재미 좀 보고 계신가 봐요. 그렇죠. 이게 진짜 효율이 좋게 나와서 네.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요 타겟으로 좀 같이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막 매번 말씀드리지만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도 실제로 집행을 해보면서 생각보다 근데 이게 좀 신기한 경우기는 한데 유사 타겟에서 그렇게까지 효율이 막 상세 타겟보다 잘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맞아요. 하더라고요. 종종 있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맞춤 타겟 기반으로 생성한 타겟, 유사 타겟이고 1에서 한 10%까지 가능하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사실 이것도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1에서 10%면 어쨌거나 이게 유사성이니까 1%에 가까울수록 조금 더 유사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좀 질문을 주시기는 하시더라고요. 뭐 1% 10%면은 그러면은 뭐 1%로 무조건 해야 뭐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뭐 몇 %가 가장 좋다고 뭐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요? 라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도 확답은 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정확히 뭐 몇 명 얼마 이상의 맞춤 타겟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맞춤 타겟이 우리가 이제 기반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맞춤 타겟이 기본적으로 이제 한 1000명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그 기준으로 좀 만드는 편이고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맞춤 타겟으로 만들어 놓은 이 타겟 모수가 적으면은 아무래도 이거랑 비슷하게 뭐 유사 3% 4%를 만들면 유사한 타겟을 만들더라도 적어요. 애초에 이만한 거에서 유사한 사람들 모아봤자 이만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마 좀 직접 브랜드를 좀 운영하시면서 아니면 광고를 좀 만져보시면서 이거는 판단하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다 진행을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유사 타겟 저는 10%까지는 좀 절대 안 가는 것 같고요. 10%는 너무 유사성이 떨어져요. 10%로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3%에서 5% 3에서 5%. 네, 그리고 이제 6%뭐 이렇게 유동적으로 해주기는 하는데 정말 많이 풀어도 6% 이상으로는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동적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타겟팅 설명은 네. 여기까지 하고 맞아요. 저희가 사실 오늘 이게 아무래도 메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업종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고 사실 저희 회사가 라이브를 이제 오전, 오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매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고 맞아요. 저희도 좀 주제를 끌고 올 때 포괄적인 걸로 끌고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께 좀 많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다 보니까 끌고 오는데 특히 이제 메타, 뭐 검색 광고, 구글, 뭐 카카오 등등 이제 너무 많이 나오는 주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좀 흔하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좀 뒷단에 하이라이트가 있으니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훑고 넘어가는 용도다라고 맞아요.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캠페인 전략을 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 네. 메타에서 캠페인을 여러 가지 목록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캠페인을 크게 보면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오늘 3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3가지를 크게 보자면 인지도 캠페인, 그리고 트래픽, 전환 캠페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게 좀 이커머스 업종 기준인 네, 거죠? 이커머스 어떤 기준으로 제가 캠페인을 골라왔어요. 네. 그리고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수동 최적화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이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저희 좀 천천히 저희 빨리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냥 네, 인지도부터 쭉 설명을 드릴까요? 인지도 먼저. 저는 요 세 개를 가장 많이 이용하죠.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세 개를 막 다 이용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이커머스라면 뭐 요 세 가지를 무조건 운영을 합니다는 아니고 맞아요. 전략에 따라 좀 나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인지도 같은 경우도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중에서인데 좀 네, 많이 사용 안 하시는 것 같고 주로 이제 하는 게 뭐 이 세 가지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트래픽 전환 그리고 또 이게 그 전략에 따라서는 뭐 트래픽 말고 전환으로만 집행을 하는 경우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차차 이제 인지도 요거는 조금 사용을 안 해봐서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부터 좀 간략하게 좀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 보자면 인지도는 사실 말 그대로 정말 인지도 목표의 캠페인이에요. 인지도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달량, 도달 범위를 극대화한다. 도달량 목적으로 우리가 쫙 전단지를 그냥 진짜 엄청나게 뿌려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 될 경우에 이제 인지도 이 캠페인을 쓰는데 어떻게 보면 브랜딩 목적으로 많이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요것만 단독으로 하냐? 그럼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다른 캠페인이랑 시너지를 발휘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당장 이게 뭐 집행하고 안 한다고 해서 뭐 집행했을 때 안 했을 때 차이가 그냥 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뭐 난다기보다는 사실 인지도는 메타 측에서도 그렇고 사실 제가 집행할 때도 저는 이렇게 집행을 하기는 해요. 근데 말하기를 최소 13주 이상은 집행을 하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기준에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브랜딩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희도 브랜딩 하면 뭐예요? 그냥 저희가 언제 뭐 어떠한 브랜드 뭐 예를 들어 뭐 이 어떠한 뭐 이런 휴대폰 뭐 이런 아이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물건들이 될 수도 있고 언제 이 브랜드를 내가 좀 알게 됐지 생각해보면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정확한 시점은 없어요. 정확히 내가 나 정확히 뭐 몇 월 며칠 나 정확히 이날부터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됐어 라는 건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지 해서 쭉 돌이켜보면 그 저희가 이제 접하는 많은 매체들 예를 들어 그게 5개의 광고가 될 수도 있겠고 버스에 붙은 그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하철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보는 이 휴대폰, 유튜브, SNS, 인스타그램 막 이런 데에서 이제 우리가 눈길이 가는 곳곳에 그 브랜드가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냥 사실 써보진 않았고 그냥 대략적으로 뭐 하는 데인지만 알아 인 건데 어쨌거나 그 브랜드 명을 인지하게 되는 그 순간에 다다른단 말이죠. 근데 이게 곧 이제 브랜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인지도라는 거는 사실 브랜딩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최소 13주, 적어도 13주 이상은 집행을 했을 때 그래도 다른 캠페인이나 아니면 이 브랜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요 기간을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저희도 실제로 요 정도 좀 장기적으로 집행을 했을 때 이제 보면은 다른 캠페인들하고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대충 이런 캠페인이다. 그래서 막 사실 굉장히 소액으로만 진행을 하시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도 돼요. 그래도 확실히 동일 비용으로 몇천 원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도 뭐 트래픽으로 10,000원, 20,000원 돌린 것보다도 도달량 자체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돌려보시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돌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라도 이거 만약에 우리가 브랜드사다라고 하면은 소액으로라도 병행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브랜드사일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소액으로라도 집행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사용을 안 하시는 이커머스도 있을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뭐 광고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사실 굳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뭐 광고비도 한정적인데 여기에 몇천 원 떼는 것도 난 아까워라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캠페인이고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래픽.
트래픽은 사실 이것도 뭐 유입 네 맞아요. 목적이죠. 맞아요. 그냥 깔끔하게 그냥 여기 뭐 인지도는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뭐 아무래도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저희 광고주분들도 이제 좀 같이 이제 협업을 좀 하게 됐을 때 계정을 막상 보면은 이 캠페인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태반이시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건 좀 요런 거니까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추천을 저희가 드리는 거고 트래픽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네, 이거는 유인 목적. 트래픽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맞아요. 애초에 뭐 트래픽은 정말 간단하게도 많이 집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유인 목적 광고다. 그리고 유인 목적 광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 클릭 한 번 받는 거 굉장히 쉽잖아요. 막.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머신러닝에도 거의 타격이 딱히 없기는 해요. 그런 크게 그런 게 없어요. 유인 목적의 광고. 이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환인데 전환 캠페인은 두 가지가 있죠. 맞아요. 전환은 두 가지가 있죠. 이제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로는 그 수동 최적화의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수동 최적화와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트래픽 캠페인을 경우를 예로 들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게 어떤 캠페인인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먼저 수동 캠페인 있고 그리고 어드밴티지 쇼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수동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캠페인 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다양하게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뭐 위에 말씀드렸던 이런 타겟팅 부분, 특히 이 타겟팅 부분도 그렇고 예산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뭐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말 수동적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캠페인을 구상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직접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냥 세팅. 그냥 세팅내 상세 내역 그냥 수동적으로 세팅. 수동으로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말 그대로예요. 쇼핑에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판매에 최적화된 캠페인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수동 캠페인이랑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위에 거는 수동으로 세팅을 한다고 했는데 얘는 거의 자동이죠. 사실 메타에서는 아주 예전부터 이게 나왔을 당시부터 이제 저희가 뭐 세미나 가고 이제 하면은 거기서 듣는 말이 이제 어드밴티지 쇼핑 써라. 왜 안 쓰냐. 이거 안 쓰면 진짜 바보다 라고 할 정도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밀어줬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쨌거나 뭐 그러니까 완전히 AI한테 다 믿고 맡겨라. 저는 소재랑 예산만 세팅해.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 최적화 시켜줄게 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사실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되기만 하면. 근데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좀 불안정했어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최근까지도 그렇게까지 막 안정적으로 성과가 잘 나오는 캠페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최근에 좀 이게 좀 성과가 많이 좀 좋게 나오고 있죠. 성과가 잘 나오고 있어요. 좋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해주고 있는 캠페인인데 차이점은 그냥 말 그대로 세팅상의 요 차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수동 전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트래픽에서 좀 학습한 그런 모수들을 끌어와서 그거를 바탕으로 거기서 학습한 걸 바탕으로 좀 최적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드밴티지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동 전환에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최근에 이거는 좀 많이 마케터분들이라면 좀 경험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저희 회사에도 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광고주분들한테 문의가 오거나 아니면 뭐 같이 이제 협업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계정을 보잖아요. 신규로 이제 진행을 할 때 계정에 뭐 기존에 어떻게 뭐 그동안 진행을 했는지 뭐 보시면 일단 성과가 무너져서 오신 거예요. 개선을 시키고자 이제 오셨는데 보면 이것만 세팅되어 있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근데 보면은 한두 달, 두세 달 전만 해도 보면은 여기서 굉장히 잘 나왔던 게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후에 성과가 완전히 이렇게 꼬꾸라져요. 꺾여 있죠. 네. 그게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거는 깨알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드밴티지 쇼핑 효율이 무너졌을 때 무너질 때 있어요. 완전 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완전 온리 진짜 이 어드밴티지만 어드밴티지 전원만 운영 중일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수동이랑 같이 병행 중인데 수동에서의 네 같이 무너집니다. 네 맞아요. 같이 무너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동을 바탕으로 이렇게 최적화가 되고 더 시너지가 나게끔 하는 그런 캠페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만 운영을 하다 보면 모두가 고갈돼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고요. 두 번째, 수동이랑 같이 병행 중인데 수동에서 성과가 무너졌잖아요. 기본 수동에서 안 나오면은 얘도 조만간이에요. 같이 무너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특히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뭐 다시 수동 전환 같은 경우를 다시 세팅을 해서 이제 여기에 성과를 먼저 올리시는 거를 집중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드밴티지 전환만 운영한 지가 꽤 됐다. 근데 효율이 박살이라고 해요. 무너졌을 때? 효율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면은 제가 정확히 이 상태였던 광고주분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올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이미 많이 고갈됐고 이미 무너진 상태라서 이렇게 해서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수동이랑 같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수동 캠페인을 운영을 해요. 수동 캠페인을 운영하다가 효율이 좋을 경우에 어드밴티지를 병행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막 뭐 진행하는 프로모션이라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뭐 프로모션을 뭐 상시로 당연히 진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프로모션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특가 뭐 아니면은 우리가 무슨 데이, 브랜드 데이라던가 이런 식의 좀 저희 이제 브랜드 프로모션을 좀 이제 진행을 할 때 그때 이제 뭐 일정이 보통은 한 10일 정도, 7일, 10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하루인 경우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네, 10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7일 정도 때는 수동 캠페인을 운영을 해요. 막 운영을 하다가 잘 나와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한 끝나기 하루 전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1일에서 3일 전 이전으로 해서 이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세팅을 해줘요. 근데 이때 어떻게 세팅을 해주냐? 이때 이제 기존 어드밴티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저희가 건드릴 게 없고 그냥 예산 설정해주고 소재만 막 넣어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일단 기존의 효율 고효율 소재로 좀 등록을 해줍니다. 기존의 성과가 잘 나왔던 캠페인이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어드밴티지는 판매 정말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정말 여기에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타겟들한테 노출을 시켜준단 말이죠.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도 잘 돌아가던 소재이기 때문에 이 판매가 잘 될 법한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사실 성과는 비슷해요. 더 잘 나와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소재로 좀 추가로 등록을 해줬을 때 시너지가 굉장합니다. 네, 시너지가 굉장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걸 좀 저는 추천드리고 저도 이렇게 하는 편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제 보면은 저희가 막 광고주분들한테 그냥 단순 문의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많이 받는데 그 특히 이제 메타 관련해서 좀 메타 관련 질문들. 네,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저희가 좀 대충 추려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기준으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메타 하면은 막 진짜 저희가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위에는 사실 이미 아시는 내용들일 거라서 굉장히 간략하게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저희 캠페인에서 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게 캠페인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일단 이제 어떤 것들이 보통 있고 이제 맞아요. 어떤 목표로 많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동이랑 어드밴티지 두 개 다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좀 참고할 만한 점들을 좀 위주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그러면 캠페인 구성을 좀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간략하게나마 물론 사람마다 세팅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좀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이 캠페인을 좀 분류를 하는지 좀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진짜 정답은 없는데 그쵸? 캠페인을 분리하는 방법은 아마 일단 저는 첫 번째로 그 타겟별로 조금 분리를 해놔요. 타겟별로 분리를 한다던가 그리고 또 제품 아님 카테고리별로 타겟별로 저는 캠페인은 타겟이라고 하면은 그 저희가 타겟팅하는 그 대상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타겟팅하는 대상별로 분리를 해놓는 게 잠시만요. 네. 타겟별로 분리.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분리하는 방법은 그 제품이나 카테고리별로 제품이나 카테고리. 요렇게? 네. 혹시 뭐 이유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그 여기서 이렇게 캠페인을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다음에 여기 그 캠페인 안에 들어가면 세트가 있잖아요. 네. 캠페인 세트도 분리를 또 해야 되는데 그 세트를 분리를 하자면 거기에도 그 구분을 나눠줘야 돼요. 그 거기도 구분을 나눠준다면 소구점. 이유는 따로 없으신 거고. 이유는 네. 이유는 따로 없으신 거고 그냥 운영하기 편한 방식으로. 근데 하시는 운영하기 거죠? 일단 제가 편한 방식을 제가 일단 간략하게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 진짜 운영하기 편한 방식을 제가 고민을 해왔어요. 세트 단에서는 소구점 소구점. 그리고 약간 디자인 그냥 어쨌거나 뭐 소구점이나 그냥 소재별로 결론적으로는 네, 그냥 소재별로. 분리하시는 거죠. 저도 살짝 비슷하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것들도 계속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달에 뭐 한두 개씩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쨌거나 최소 한 개는 무조건 진행을 하실 텐데 매달 그때 그냥 아예 전략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맞아요. 전략에 따라.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캠페인을 그냥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 캠페인 어차피 메타는 기본적으로 세트 단위로 이제 머신러닝이 이루어지는 매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좀 크게 대분류, 중분류 요 정도로만 해서 저는 그 기준을 갖고 나눠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번에 뭐 소재별로 다 테스트를 하고 싶어. 그래서 무조건 뭐 세트 한 개, 소재 한 개 이렇게 해서 진짜
충분한 노출 기회를 부여를 할 거야. 이렇게 맞아요. 운영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대충 일단 우리가 이번에 광고를 돌릴 프로모션의 제품들을 쭉 한번 해봐요. 뭐 개수가 뭐 얼마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그러면은 제품별로 일단 컨트롤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때는 캠페인을 뭐 제품별로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세트는 정말 말 그대로 뭐 소구점 소재나 소재도 그냥 뭐 비슷하다 그냥 사실 네. 소재별로 이렇게 분리를 약간 해주는 편이기는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잠깐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그냥 아예 아싸리 그냥 나는 묶어야겠다 하면은 그냥 캠페인을 그냥 이 프로모션 전환 캠페인으로 그냥 놔둔 상태에서 타겟 여기 타겟이 될 수도 있겠네요. 타겟. 네,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타겟별로 분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는 뭐 무슨 이 프로모션 하고 타겟 A 한 다음에 이제 세트단에서 그냥 뭐 제품 1 제품 2 등등등등 네 하고 뭐 소재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사실 이거는 진짜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하기 나름인데 아마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뭐 좀 나한테 좀 가장 좀 운영하기 편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후에도 좀 아무래도 이게 머신러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자꾸 건들게 되면 사실 얘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건드릴 수 없는 이 매체의 특성을 좀 잘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딱 세팅을 했을 때 이거를 좀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유동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서 뭐 이 캠페인별로 뭐 제품별로 객단가별로 이거를 컨트롤을 잘 하실 수 있는지 이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준 다음에 구성을 하시면 아마 굉장히 깔끔하게 되실 거예요. 왜냐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머신러닝 아까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머신러닝 한번 이제 이게 만약에 머신러닝이 딱 되고 나서 한 번 됐다고 해서 그냥 끝 최적화 완료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사실 돌아가기 때문에 언제든 제한될 수 맞아요. 있고 언제든 다시 활동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캠페인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객단가별로 나누기도 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객단가별로 나누기도 해요. 제가 좀 진행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객단가가 그러니까 평균 객단가라기보다는 이 편차가 굉장히 큰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제품들은 이제 10,000원, 20,000원대에서 너무 저렴해서 이건 또 문제고 왜냐면 사실 너무 저렴해 버리면 저희가 20,000원 뭐 이렇게만 해서 집행을 뭐 해도 사실 이게 아무리 많이 구매를 한다고 해도 이 적정 로아스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객단가가 좀 낮은 애들은 애초에 예산 분배 자체를 그쪽에는 조금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좀 두고 그리고 전체 로아스를 좀 맞추기 위해서 객단가가 높은데 이제 판매가 좀 잘 되는 제품들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프로모션을 좀 세게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은 이제 따로 캠페인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거기는 좀 예산을 좀 과하게 좀 거기에 중점을 둬서 좀 진행을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진짜 9,000원짜리하고 90,000원짜리 같이 진행을 했을 때 9,000원짜리는 10개 팔려야지 90,000원인데 90,000원짜리는 하나 팔리면 90,0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전환 수랑 전환 매출액이랑 이 로아스 이 모든 거를 다 좀 적정선에서 관리를 하려면은 이 객단가별로의 좀 분리 그리고 객단가별로 컨트롤 하시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얼추 일단 캠페인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드린 것 같고, 네 아까 이제 말했던 광고주님들이 메타에 네. 대한 궁금한 질문. 이거를 제가 취업을 해왔었는데. 저는 잠시만요. 네. 네. 아이고. 네, 일단은 가장
많이 주시는 좀 질문이기도 해요. 이거는 맞아요. 사실 메타 하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배너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무튼 기본적으로 광고하면 저희가 A/B 테스트 계속 하잖아요. 해야죠. 그냥 그게 뭐가 됐던 간에 A/B 맞아요. 테스트를 하잖아요.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A/B 테스트 할 게 막 너무 많잖아요. 소재를 A/B 테스트 하기도 하고 타겟을 A/B 테스트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때 이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읽어보자면 좀 메타 캠페인 소재 A/B 테스트 시에 이제 세트 한 개에 소재 여러 개를 넣는 게 맞을까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어요. 실제로 이건 많이 들어온 질문이기도 하고 맞아요. 왜냐하면 많이 고뇌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이제 들은 건 이제 있다 보니 머신러닝을 알다 보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소재를 좀 많이 넣어야 그래도 전환 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맞아요. 일단은 그것도 고려를 하고 근데 A/B 테스트는 또 해야 되겠고 맞아요. 근데 뭐 이런 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AI가 기반으로 이게 쭉쭉쭉 해주는 거니까 뭐 한 대 그냥 다 때려놓고 운영해도 되지 않나? 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살짝 여기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네. 일단 가능은 합니다. 음. 가능은 한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머신러닝이 여러 소재들을 동시에 학습하면서 이게 어떤 게 조금 더 잘 먹히고 이게 잘 노출되고 이런지 알아내주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완전 이거를 AI한테 그냥 맡기는 것만으로 맞아. 판단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네. 걸까요? 뭐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것도 사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맞아 근데- 정답이 너무 없어서 네, 그것도 맞기는 한데 저는 사실 X거든요. 저는 사실 안 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이렇게는 만약에 이제 막 이렇게 하셔도 되기는 하죠. 만약에 뭐 하셔도 되기는 한데 아이고 네 하셔도 되긴 한데 뭐 저는 좀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혹시 좀 잠시만요. 일단 그냥 완전 AI AI 기반 가는데 소재를 어차피 노출시켜주니까 맞아요. 그냥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믿는다. 근데 저는 이제 X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뭐 맞고 틀리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거는 일단 AI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AI 기반이기 때문에 잘 되는 소재는 몰아주거든요. 맞아요. 네. 노출이 안 되는 소재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당연히 이제 이거를 뭐 믿으셔도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진짜 뭐 하나하나 기획하고 해서 만드신 소재일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거의 노출도 안 돼 버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뭐 과연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소진된 금액 보시면은 소재 A, B, C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하나는 예산을 그냥 80%를 잡아먹고 나머지는 10%, 10% 뭐 이렇게만 소진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렇게 노출 기획 자체가 균등하지가 않았는데 근데 여기서 받은 클릭, 여기서 받은 전환 이런 것들을 뭐 과연 실질적으로 막 얘가 전환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게 더 좋은 반응도가 좋다. 이게 클릭을 더 많이 받았으니까 반응도가 좋다. 근데 이거는 뭐 노출이 뭐 안 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반응도가 떨어지니까 너는 탈락 이러고 과연 약간 그렇게 해도 맞아. 되는 건지에 네, 대한 맞아요. 의문이 좀 들기는 해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좀 완전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트당 세트당? 소재 하나. 네 맞아요. 저는 세트당 소재 한 개로 좀 진행을 하긴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노출 기회를 부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2만 원씩 줘보는 거예요 한 번. 맞아. 똑같이 2만 원씩 쭉 줘보고 그 다음에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클릭률이 무슨 뭐 A 소재는 클릭률이 뭐 3, 4%, 6%막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뭐 2% 이러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전환율 같은 경우에도 뭐 로아스 기준으로만 봐도 뭐 위에 소재는 똑같이 2만 원 노출시켰는데 하루에 한두 건씩 꾸준히 전환이 나는데 반면 근데 뭐 B 소재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뭐 빵건일 수도 있고 근데 심지어 장바구니도 적고 이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예 쳐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주는 편입니다. 초반에는 완전 초반에는 좀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후에는 이렇게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이게 된다. 네 맞아요. 일단 초반에 조금 많이 정말 A/B 테스트 진짜 소재 찐 A/B 테스트를 진행을 한 다음에 빠르게 그 얻은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소구점들 아 우리 제품 아니면 우리 브랜드 우리 제품은 이런 소구점에서 굉장히 반응도가 좋네. 보면은 이제 그러면 이 소구점이랑 우리 이 랜딩 그러니까 우리 랜딩 제품 랜딩이랑 굉장히 연관도가 이 정도로 좀 있구나라고 그냥 판단을 하고 그냥 그 소구점 기반으로 해서 더 소재를 디벨롭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걸 발굴하고 계속 이런 식의 이제 연속인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좀 이렇게 하고 후반에는 그냥 아예 AI 네, 측에 맡겨서 기반으로. 진행을 하기도 한다. 네. 그냥 저희 막 세트당 소재 이렇게 한 개씩 운영을 하다가 캠페인 예산으로 나중에 돌릴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둘 다 가능하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렇게 주셨기는 하네요. 뭐 세트에 이제 여러 개 소재를 넣게 되면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넣을 수 있나요? 보다는 사실 더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이 뭐 몇 개까지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몇 개는 넘으면 안 돼요? 아니면 몇 개까지 뭐 지켜야 하는 선이 있는지를 좀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궁금해하세요. 진짜 혹시 제가 또 답변 드릴까요? 네, 그럼 뭐 어떻게 하세요? 아 진짜 질문대로 말씀드리자면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냐는 거는 50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네. 근데 50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50개면 이게 너무 많으면 방금 말했던 그 머신러닝 학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학습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그 노출 기회를 아 똑같이 부여를 못 받는 거죠. 너무 소재가 많다고. 학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 이제 노출. 네. 그러니까 일부 노출이 안 되는 소재들 말씀하시는 거죠? 노출이 안 되는 소재들이 너무 많아요. 세트 하나에 소재를 진짜 50개까지 꽉 채워서 넣는다 하면 그래서 저는 보통 한 3개에서 5개 정도까지만 넣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개에서 5개 네, 정도. 3개에서 5개. 3개에서 5개가 적당하다. 정도로 운영을 하신다. 아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을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초반에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뭐 세트당 소재를 뭐 하나씩 이렇게 이제 소재별로 세트를 다 분리를 한 다음에 A/B 테스트를 쭉 진행을 했어요. 쭉 진행을 하고 정말 괜찮은 것들을 쭉쭉쭉 뽑아가지고 계속 이제 좋은 소구점의 소재들은 좀 디벨롭해서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볼륨 자체가 확실히 좀 커지잖아요. 아무래도 커지는데 그러면 이제 전환이 나오는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잖아요. 네. 그럼 차라리 이거를 한 번에 그냥 묶어서 진행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묶어서. 근데 물론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묶어서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타겟이랑 타겟 규모랑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예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보고 좀 이 소재 개수를 조절해주는 편이기는 하고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세트당 보통 통상적으로는 저는 3개 정도. 3개 정도. 저는 3개 정도로만 해서 좀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3, 4개? 5개는 진짜 안 넣는 것 같아요. 5개 진짜 안 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초반에 이런 테스트 없이 그냥 뭐 그냥 세트에 그냥 예산을 막 1부터 10까지 10개를 다 넣어가지고 아니면 5개까지만 해도 넣어서 진행을 해보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게 좀 노출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이걸 막 뜯어보시면은 뭐 이거야 뭐야 소재 3개 넣어서 운영했는데 뭐 캠페인 되게 성과 잘 나왔네 라고 해서 딱 뜯어보시면은 소재 A만 대부분 다 이제 비용이 소진이 되고 B랑 C 같은 경우에는 뭐 노출 그 비용이라던가 이런 걸 보시면 1,000원, 몇백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해봤을 때 처음부터 노출이 다 대부분 균등하게 잘 되고 심지어 소재별로도 성과가 균등하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뭐 소재별로 두세 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안 됐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인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되지는 않아요. 해서 다 균등하게 노출이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잘 안 있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때 이후로부터는 자꾸 이게 너무 불안정하니까 그냥 초반에 그냥 아예 소재 A/B 테스트 쭉 해주고 그리고 괜찮게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만 이제 추려진 상태에서 그냥 아예 캠페인 예산으로 돌렸을 때가 저는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좀 이렇게 운영을 해준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사실 마지막 가져온 질문은 앞단에 생각해보니까 캠페인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좀 많이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거라. 네 이거는 좀 넘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시간이 벌써 8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렇네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이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말이 길어져서 사실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 이거거든요. 광고 네, 광고 소재. 광고 소재. 사실 이게 메타는 머신러닝에 기반의 뭐 매체이고 타겟팅이나 뭐 타겟 A/B 테스트, 소재 A/B 테스트 뭐 등등 저희가 신경 써야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많은데 사실 가장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배너 광고이기 때문에 소재 싸움이잖아요. 네, 맞아요. 소재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가 저는 가장 관건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소재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짚고 넘어가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좀 빠르게? 빠르게. 가장 하이라이트인데 조금 빠르게 하자면 네. 아마 이게 메타 광고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이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되게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플랫폼에서 노출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노출되는 지면에 맞게 사이즈에 잘 맞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메신저 등 각 플랫폼에 맞춰서 최적화 사이즈나 이미지나 영상을 사이즈를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너무 빨리 하려다 보니까 아니,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각 플랫폼에 맞춰서 최적화된 사이즈의 그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요즘 진짜 짧고 트렌디한 그 숏폼 영상이 대세잖아요. 맞아요. 최대한 그 15초 안팎의 짧은 영상으로 제품의 핵심 이미지들을 빠르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스크롤을 내리다가 우리 제품이 나왔으면 딱 멈추고 관심을 가지게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동의하기는 합니다. 이건 사실 요즘 그냥 지하철 뭐 타고서 이렇게 쭉 둘러만 봐도 되게 빨리 넘기시거든요. 맞아요. 뭐 3초의 법칙이라고 하지만 사실 3초도 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거짓말 안 치고 그냥 넘기자마자 0.1초 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2, 3초라도 더 보게 할 만한 그런 뭔가가 앞단에 딱 있어야 돼요. 영상 길어도 상관없어요.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괜찮은 광고 소재다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실제로 뭐 구매를 했던 아니면 전환율이 좋았던 영상 소재들 보시면은 15초 이상인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네, 맞아요. 실제로 보면 45초짜리 뭐 이런 거인 경우도 많아요. 근데 뭐지? 왜 이렇게 잘 나왔지 하면은 몰입도가 엄청나요. 그 몰입도는 사실 초반 3초도 아니고 1초. 1초에 그냥 딱 한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영상 넘길 때 쭉쭉 넘기다 그러니까 3초, 5초, 10초라도 더 보게 되는 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멈추게 하는 거. 그게 꽂히는 좀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좀 핵심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게 소재 부분에서는 이게 정말 소재 같은 경우에는 메타도 빠르게 뭔가 즉각적으로 이 광고 성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즉각적으로 이제 탁탁탁탁 이게 핑퐁이 빠르게 좀 돼야 되는 건데 이 대처나 이런 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광고주분들이 많이 겪고 계시는 그런 어려움이라던가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광고주님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게 소재 제작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만 사항들이랄까 사실 가장 좀 그쵸. 어렵기도 하고 좀 더 뭔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소재 제작 과정이라 하면은 이제 아마 이게 문제점이란 문제점인데 가장 비효율적인 소재 제작 프로세스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소재 제작은 아마 세 가지로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분석, 기획, 제작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네, 우선 네. 분석, 기획, 제작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이 조금 일직선으로 이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야 되는데 약간 그렇지 못한 광고주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보통은 여기서 끊기죠. 맞아요. 여기서 끊김. 맞아요. 분석 기획 다 했는데 이제 제작을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광고주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보다는 어려워하시고.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게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여야 돼요. 맞아요. 분석을 하고 분석한 걸 바탕으로 기획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기획한 걸 바탕으로 제작이 들어갈 텐데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기획이라고 하면은 구상이잖아요. 네. 우리가 어떠한 시나리오를 그리던 어떤 그런 가설을 만들 거잖아요.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소재는 이런 타겟들한테 보여줄 이런 건 좀 이런 느낌이 강했으면 좋겠고 저런 거는 저런 느낌이 강했으면 좋겠고 하는 거를 저희가 딱 머릿속에 있는데 그게 구현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분석 기획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외주를 맡기잖아요. 맞아요. 제작 과정에서. 맞아요. 제작 과정에서 외주를 맡기니까 이제 외주를 맡기면서 약간 그 분석 기획한 걸 텍스트 상으로나 유선으로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 유선이나 텍스트 상으로 그 의도를 전달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소재 제작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면서 맞아요. 배너 성과가 약간 크게 저하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민주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통 다 이런 거 직접 하시지 않으세요? 저도 저는 그렇긴 한데. 광고주님들이 다 원하는 분석, 기획, 제작까지 한 경험이 많죠. 네, 근데 단순히 뭐 이런 프로세스를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기보다는 사실 저희가 지금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거잖아요. 외주를 맞아요.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전에 좀 이런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영상 편집이나 네, 사실 영상 요즘에는 이미지도 이미지인데 영상 편집, 영상 소재도 굉장히 저희가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좀 운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영상 안에 디자인 그런 것들은 다 제가 했다고 보면서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직접 하시는데. 광고주님들한테 잘 보여야죠. 아니 확실히 그 진짜 막 소스 같은 거나 이런 거 다 이제 그냥 요청드리면은 맞아요. 음. 제가 다 어떻게 원하시는 방향대로 제가 잘 잡아줘서 이게 되게 좋아하시는 광고주님도 계셨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아. 이거는 아마 사실 민주님만의 약간 더욱더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 마케터분들이 소재를 직접 많이 핸들링 하시기는 하세요. 맞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외주를 주기가 싫은 거야. 외주를 주고 아니면은 우리 광고주 브랜드 쪽에서 이제 만들어주는 소재가 조금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피드백을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저희가 직접 만들기도 하는데 사실 이건 좀 민주님만의 좀 더 특화된 그런 좀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사실 영상 소재까지 직접 이걸 핸들링을 하시다 보니까 맞아요. 좀 피드백이나 이런 게 좀 빠를 수밖에 없기는 하죠. 맞아요. 이 말씀드린 세 가지 단계가 약간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돼야지 비교적으로 성과를 아마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건 진짜 많은 분들께서 아마 앓고 계시는 고민일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근데 진짜 다르거든요, 이게. 맞아. 정말로 이렇게 진행했을 때랑 아니면은 분석,
기획, 제작 같이 이렇게 동시에 같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한 사람 손에서 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집행이 되는 거랑은 이 자체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프로세스 중에서 중간에 끊기고 중간에 외주사가 껴버리게 되고 아니면은 디자인팀이나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제 손이 아닌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주체가 다르잖아요. 제작을 하는 주체가 다르고 분석 기획하는 주체 이 가운데가 끊겨버리면은 아무래도 구현도 구현인데 그리고 이후에 소재를 돌리고 난 다음에 빠르게 즉각적으로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그러면 되는 것들은 디벨롭 빨리 해서 빠르게 교체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좀 즉각적인 게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게 좀 아무래도 핑퐁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기획을 해서 드리고 디자인팀 쪽에 드리고 디자인팀은 이제 뭐 저희 측에 다시 소재를 드리고 그럼 다시 피드백을 받고 이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길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이게 대응이 느려지는 순간 곧 성과에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미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좀 집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사실 가장 좋아요. 진짜 간단하게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자면 이게 분석이 기획으로 가고 기획이 제작으로 이어지는 명확한 흐름이 존재할 때 그때 진짜 그때 배너 광고의 타겟이 관심이 끌어지고 최종적으로 광고의 그 성과를 제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말이 좋으니까 적어놓을까요? 분석이 기획, 분석의 기획으로 기획이 제작, 그리고 제작 제작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 존재할 때 배너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무래도 좀 굉장히 소재를 잘 컨트롤 하시는 분이거든요. 굉장히 소재를 잘 컨트롤 하시는 분이어서 이 소재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집행했던 사례 중에 괜찮았던 거 아니면 우리가 성과를 요만큼 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좀 타겟을 이제 구상을 했고 타겟 시나리오를 좀 구상을 했고 그래서 그런 각각의 소구점들을 도출해 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예시로 저희가 쫙 들어드릴까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오늘은 일단 그럼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희가 다음 이제 라이브 때 이제 같이 하게 되면은 그 주제로 한번 쭉 그냥 종일 이런 캠페인, 세트, 타겟팅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소재 관련해서만 쭉 말씀을 나눠봐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름 꿀팁이라면 굉장한 꿀팁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네 그렇게 소재에 대해서 좀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일단 퇴근 시간이니까 마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고 컨설팅 4팀의 최조원이었습니다. 네, 저는 김민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